안녕하세요. 장 쏙쏙내과 의원 내과 전문의 서지호 원장입니다.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의 증상은 균주의 다양성과 숙주의 감수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균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무증상 감염이 지속되며 일부의 경우에서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 위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은 속쓰림이나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위암은 진행됐을 경우 복통, 토열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채취한 조직을 이용하는 요소 분해 효소 검사가 정확도가 높으나,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혈청 항체 검사, 요소 호기 검사, 대변 내 항원 검사 방법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장상피 화생, 만성 위축성 위염, 위암 가족력 등 고위험 환자에서는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와 두 종류의 항생제를 섞어서 1, 2주 정도 복용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 치료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을 제거하는 것으로 약물 복용 후 70에서 80% 정도의 균이 없어집니다. 약물 복용 4주 후에는 세균이 모두 박멸되었는지 대한 재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점은 위산 억제제나 항생제 등을 사용할 경우에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러한 약제를 중지한 뒤 2에서 4주 이후에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시 약제 복용 어려움과 항생제 사용 때문에 약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설사, 무름변, 금속 맛 등 미각 이상, 발진, 두드러기 등 피부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작용은 경미하거나 일시적입니다. 다만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경우 제균 치료 전 반드시 주치의에게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산균 음료,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일부 위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들 음식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은 아닙니다. 성인에서의 전염, 대표적으로 키스, 술잔 돌리기, 음식 함께 먹기 등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전파 경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추정 감염 경로로 구강대 구강 감염, 항문대 구강 감염, 식수를 통한 감염, 동물을 통한 감염, 의료 행위를 통한 감염 등이 있습니다. 구강대 구강 감염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어른이 아이에게 전염시키는 수직 전염 방식으로 대부분 2에서 6세 이전에 일어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과 연관성이 입증되어 있는 상태로 199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명한 위암의 1급 발암 인자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약 3.8배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만성적인 위험은 오랜 시간을 걸쳐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의 과정을 통해 위암 발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장상피 화생, 만성 위축성 위염, 위암 가족력, 내시경 결제를 받은 조기 위암 환자에서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